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 합병해 오는 11월 자산 105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오전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합병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이 찬성률 85.75%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SKENS도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AI 미션 드론 전문기업 딥마인드가 드론 관제 플랫폼 전문기업인 클로버와 손을 잡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에 진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사는 최근 개발한 전파 측정 드론을 통해 UAM의 운행 안전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파 측정 드론은 딥마인드의 AI 드론 기술과 클로버의 전파 측정 드론이 결합해 항공기간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높인 제품으로 회사 측은 전파 측정 드론이 UAM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 미래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과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첫 협력을 시작하며 차량용 메모리 시장 공략을 강화합니다. 삼성전자는 퀄컴의 프리미엄 차량용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 솔루션에 탑재되는 차량용 메모리 LPDDR4X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며 본격적인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향후 LPDDR4X를 글로벌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 등에 장기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합 SK이노베이션의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총회 현장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가치 재고 등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지난 2021년 32만 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 10만 원 선까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번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합병 이후 주주가치 제고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는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또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별로 어렵진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쉬어야 될 자리거든요. 뭔가를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자리가 되고요. 쉬어가야 될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7월 18일 날부터 장이 하락한다, 17일부터 하락 포지션을 이야기 드리고 나서 8월 5일 날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그때 우리가 하락을 다 팔고 나서 8월 6일, 8월 7일부터 시장 반등한다라고 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건설주, 철강주까지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약 2주 정도가량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쉬어갈 거냐 아니면 다시 꺾고 내려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될 위치인데 아마 3, 4거래일 이내에 시장은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조정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폼을 잡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까지는 점진적 상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명절이 지나면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9월 셋째 주죠. 그러니까 9월 둘째 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끝난 이후에 시장은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9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차익 실현 끝내고 현금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9월 명절 추석이 끝난 이후에 장이 빠질 때 제 개인 생각은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는 하락 조정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7월 달에 제가 드렸던 하락에 대한 예고가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11월, 12월까지 편안하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명절 전에 올라갔다가 명절 끝나고 10월 말이나 11월 말 정도까지의 하락이 1, 2주, 2, 3주 좀 세게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만 하세요. 거의 99%가 주식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혹은 업종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은 어떤 장인가요? 추세장인가요? 아니요. 추세를 하시려면 미국장에 가셔야 됩니다. 한국장은요 변동성장이라서 우리는 올라갈 때는 남들 다른 나라 올라갈 때 적게 올라가는 나라고요. 남들 잠깐만 조정받으면 미치듯이 빠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현실을 모르는 상태로 대한민국 코스피에 여러분 투자하고 계신다면 주식 잘못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쌀 때 좀 사놨다가 반등 좀 나오면 팔아먹고 다시 쌀 때 샀다가 조정 나올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걸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대한민국 장이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인지 못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미국장에 가서 차라리 S&P ETF를 거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평생 손해 안 나고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매매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5%씩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도요. 1년이면 60% 원금 대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 버는 건 정말 쉽거든요.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내가 비중을 여러 개 나누어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한국금융투자위원회에서 가끔 이렇게 전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더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90%의 사람은 얼마 이하의 자금 가지고 운영하냐면 2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2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전체 거래자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10분이면 그중에서 8, 9분은 2천만 원이 안 돼요. 투자 자금이. 그러면 그 소액을 운영하시면서 뭘 얼마나 분산하겠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뭐 10종목 쪼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뭘 하면 되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내 수익도 함께 올라가면 되는 거고 종합주가지수가 빠질 때 나는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건 그냥 ETF, 지수 관련 ETF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괜히 개별 종목 한다고 골아플 필요가 있나? 우리가 무슨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한국 주식이 왔다가 포스코 가지고 돈 버신 거 빼고는 다 손절하고 나갔어요.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주식으로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분도 대한민국장에 왔다가 이런 욕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왜? 포스코 하나만 수익 내셨어요. 그 나머지 종목 가지고는 한국 주식 못 해먹겠다고 다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인덱스 펀드 위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대형 종목 위주로 거래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께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전달해드렸던 시황들과 종목들이 굉장히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의 승률을 갖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보는 시황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마지막 주하고 첫 주 정도의 강의 일정을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6월 말에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 7월 달에 상승을 할 건데 7월 중순이나 말쯤에 장이 빠질 거니까 공격적으로 주식 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7월 17일, 18일 날 인버스 사서 시장 급락하는 거 맞췄던 게 이 방송 전체를 통해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송국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6일, 7일 날 상방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소강 상태라서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이 아마 온라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 시황들을 통해서 언제쯤에 오를 거야, 언제쯤에 내릴 거야, 어디쯤에서 움직일 거야라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다고요?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 3시간이 어떤 값어치냐면 제가 생방송에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제 시간은 37분에서 3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시간이면 제가 생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보다 거의 6배 정도의 많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하게 되고 오히려 방송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제가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익한 자료들과 정보들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차트를 보는 요령들,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수익이 나고 차트에서 이런 패턴일 때만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런 패턴에 손해날 수 있다는 걸 3시간 동안 계속 무한반복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트를 보는 눈 그리고 시황을 보는 눈이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온라인 강의한다 할 때는 돈 안 받습니다. 공짜니까요. 오셔서 꾸준하게 매달 공부하시게 되면 조금 성장하심이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주도주 섹터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시장의 트렌드 섹터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는 시간이 짧아서 몇 개씩만 툭툭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좀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나 지수 관련 상품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테마주들은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장자방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매일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일 저녁 6시에 3시간 동안 공개 방송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꼭 참고해 보시고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다가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걸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의 여러 가지 원료 물질들이 우리나라 광산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히토류는 어디서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오고 또 뭐는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오고 갖고 와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에서 조립을 하죠. 제조를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요. 그리고 돈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원재료들을 수입해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하나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디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근데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를 대답을 못 하시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앵커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달러가 올라갈 때 주식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지나요? 아니지 않나요? 반대 아니에요? 달러
달러가 올라가면 네. 주식이 올라가나요? 예. 네. 예, 낚이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낚였나요? 한번 낚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달러의 환율을 제가 설명드리면 시청자님들께 설명하는 거를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본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차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타고 싶은데 지금 G90이 풀옵션이 한 뭐 1억 6천 정도 한다 그래요. 나는 뭐 필요 없고 제일 싼 거 1억짜리 주세요라고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미국 사람인데 현대차에 전화해가지고 나 저기 미국에 사는 장자방인데 제네시스 G90 1억 현찰 쏠 테니까 갖다 줘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보통 계약금을 얼마 걸죠? 그리고 나서 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쯤 있다 온대요. 내가 차를 받을 때쯤에 됐는데 갑자기 미국 달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가 한 20% 올랐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달러가 20%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이 자동차를 내가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원화로 지불할지 달러로 지불할지 계약이 없었다면 그러면 내가 유리한 화폐 가치로 나는 지불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제네시스 G90 오케이 저 차 되게 좋은데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근데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달러로 지불해도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20% 올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화 가치가 20% 빠졌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 1억 원을 내야 될 차값이 1억인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달러로 지불하게 되면 나는 8천만 원에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내가 현금 1억을 주려면 1억 원어치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달러를 줘버리면 나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저거 1억 내가 팔아가지고 마진율 20% 보려고 그랬는데 와이씨 이거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는 본전해 주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더 올랐다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원화로 줄 거야 달러로 줄 거야 계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 권한이 아니야 나 저 달러로 줘 나 원화로 줘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어치 내가 팔아서 남는 게 만약에 한 30% 마진 남아서 3천만 원 남을 수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8천만 원밖에. 그러면 영업이익률과 내가 마진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라는 건 얘가 기대 수익이 높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반영이 주가니까 영업 마진율이 떨어지면 난 어떻게 될까요? 주가도 당연히 기대 수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우리는 수출에 거의 몰빵한 나라예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가치가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하락한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하락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이 걸릴 것이고 달러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식을 사야 되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강달러였다가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주식을 살 때고요.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나는 주식을 보유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셔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환율 자체를 안 보세요. 제가 왜 안 보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내가 왜 원 딜러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외국 달러에 관심 없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면 내가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주식을 하면서 달러를 보지 않고 환율을 보지 않고 내가 매매를 한다? 정말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정말 세상 그렇게 무식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환율에 관한 얘기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강의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은요. 코덱스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ETF이고요. 종목 코드는 261260입니다. 제가 여기 생방송 출연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특강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을 거래해요. 왜냐하면 욕먹기 싫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밥 한 끼 얻어먹은 적 없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굳이 나는 무료로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께 손해 끼쳤다고 욕먹기가 정말 싫거든요. 내 돈으로 내 밥 먹으면서 굳이 욕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덕에 내가 돈을 벌었어. 도움이 참 많이 돼.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싶지 욕먹고 싶지는 않으니까 저는 방송에 나올 때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는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변동성정이다 보니까 상승할 수 있는 진폭이 대부분 짧아요. 반등을 해봐 얼마 못 가다가 주저앉고 얼마 못 가다 주저앉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 사지 못하면 따라갈 때 올라간다고 추격하면 얼마간은 먹을 수 있겠지만 파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손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통 제가 월말하고 월초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4월 달에 여러분 여기 5,800원에서 5,900원에서 요 인버스를 말씀드렸어요. 쭉 올라올 때 여기 6,200원 언저리 찍을 때 여기서 팔죠. 그래서 약 8%에서 10% 정도의 이익을 한번 내고요. 또 한 번 6월 말에 저희가 온라인 특강을 했고 7월 초에 한번 했어요. 이때 5,800원에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서울경제TV 생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달러가 이제 강달러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시면 달러가 많이 오르잖아요. 올라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맥스예요. 1년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가게 되면 그리고 얘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하락의 배팅에도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달러가 조만간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배팅을 시켰는데 우리가 6월 말 7월 초니까 지금 8월 며칠입니까? 8월 26일, 27일 됐죠. 보시면 여기까지 보유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되거든요. 2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2달가량 만에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6,320원에서 6,380원 구간의 전량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정적으로 차익을 하고 다시 눌려주면 6,000원 밑에서 5,800원 요 구간에서 재매수하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서 11월이면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현재로는 뭐 월가의 평가로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강달러를 유지할 가능성보다는 약달러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드라이브 정책을 가면서 자국민의 여러 가지 가치를 올리려고 한다면 달러가 높은 것보다는 달러가 낮은 게 나을 거거든요. 정책적인 결정이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는 거에 한 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오히려 확률상 저는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가치로 달러당 한 1,250원에서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연말 정도에. 그렇다 보니 저는 올 연말까지의 장은 우상향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겨울까지는 그래서 한번 요번에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시장이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싸게 주식을 사서 버틸 수 있는 시기일 거고 연말쯤까지 가서 다 팔아버리고 내년을 맞이하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달러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걸 좀 재밌게 여러분께 한번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ETF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보시죠. 우리가 달러 가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달러 선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주봉을 가지고 여기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달러가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를 제가 하나씩 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얘는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뭐냐면 달러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건데 레버리지라는 말은 곱하기 2라는 ETF예요. 그래서 달러가 만약에 10% 올랐으면 달러 선물 레버리지는 20% 수익 나는 거고요. 달러가 30% 수익 났으면 달러 선물 레버리지는 60% 수익 나는 것입니다. 근데 얘도 추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예, 있습니다. 보시죠. 2018년도에 7,700원짜리가 올라올 때 얼마까지 올라오냐면 얘는 12,500원까지 올라옵니다. 2배 조금 안 되죠. 한 80% 수익 납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요. 그리고 얘가 8,500원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얼마? 14,900원까지 갑니다. 얼마 정도 시세 납니까? 약 2배쯤 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달러는요. 그냥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 일반 달러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40%에서 50% 올라오면 거의 고점이에요. 이게 최근에 우리가 10여 년의 통계입니다. 오케이? 저는 통계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은 그거에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80%에서 90% 정도 거의 100% 근접하면 거기가 꼭지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고점을 봤기 때문에 여기 눌림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서울경제TV 출연한 게 1년 반이 넘어가거든요. 23년 1월 첫 주부터 제가 출연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가 달러 레버리지, 달러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야기했었는데 보시면
거의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약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달러가 여기 1,500원에서부터 14,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으니까 무려 40%의 수익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내 원금의 40% 수익을 못 낸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달러가 방향을 한번 정해졌을 때 그쪽 방향으로 내가 밀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된다. 그래서 야 외환 딜러들만 달러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무식한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이 달러에 대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럼 보십시오. 얘가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렇게 급락을 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죠. 여기도 하락을 하죠. 여기도 하락하죠.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달러 선물 레버리지와 인버스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내가 2,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벌 10% 이상 벌 기회가 있다 없다? 있네요. 자, 그럼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달러 선물 인버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얘를 월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인버스라는 건 빠지는 거에 배팅하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죠? 달러 값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중간에 인버스가 반등하면서 달러가 뭐 왕창 빠질 적이 있고요. 또 달러 인버스가 계속 빠진다니 달러가 뭐하죠?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또 한 번 여기 인버스가 왕창 가면서 달러가 뭐합니까?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 바닥권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올라갈 때 7,000원에서 7,500원까지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달러가 한번 조정을 받는다는 이 뜻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주식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달러가 올라갈 때 주가는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빠지는 거니까 동시에 주가는 상승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를 내가 이렇게 월봉, 주봉 함께 보시면서 가지 못하시면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기 출연하면서 23년도에 여기였거든요. 여기 1월 30날. 이때부터 출발해서 움직이신 분들도 그냥 들고만 있어서 40% 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어려운 거 거래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래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첫 번째 제 권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그냥 코스피 지수 올라갈 때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게 뭐가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여기 출연을 하기 시작했던 1월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12,500원, 13,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22,000원입니다. 수익률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종목을 거래하고 뭘 하고 이것저것 고르고 그 짓을 안 해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요거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상승장은. 그럼 보시면 가다가 주기적으로 빠질 때가 있죠. 이렇게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빠질 때 이런 조정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2, 3개월에 한 번씩의 매매 기회들을 충분하게 줍니다. 근데 한 번 잡히면 보통 10% 이상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10%씩만 난다고 생각하셔도 1년에 50% 이상의 수익을 내시는데 지장이 별로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파동을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면 월봉상의 시장을 보시면 얘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고 반등했다가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25년도, 26년도의 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강세장일 거냐 아니면 올랐다 빠졌다 변동성장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25년에서 26년 정도의 바닥이 다져지고 난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랠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25년, 26년도에는 변동성 개념에서 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 여름에서 가을 정도가 이번 장의 꼭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장이 박살나면서 금융시장이 초토화되는 시장이 오고 나야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쌓아가지만 내년 요맘때쯤부터는 현금 들고 대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인버스를 말씀드렸던 게 7월 17일, 18일 여기에요. 이때 1,780원에서 1,800원 가지고 매수 잡아서 시장 조정 올 거니까 들고 좀 가볼게요. 비중 30% 그리고 여기 갔다가 눌릴 때 50% 이상 채우세요라고 이야기 드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7월 30날이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빠바방 하면서 2,555원을 갔습니다. 목표가 2,500원이었는데 이날 오후 3시 4분에 여러분들께 2,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말씀드리면서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시면 30% 수익이 냈고요. 이후에는 인버스가 죽을 거니까 시장 반등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코덱스 레버리지로 시장의 상승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요 날이요. 제가 이날 8월 7일 날에 공개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서 시작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날 다 같이 붙잡아서 끌고 올랐는데 목표가 19,000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고 손에 안 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급락장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매가 나오고 세상에 없을 것처럼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럴 때 내가 주식을 사두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여쭤본다면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버스를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낼 때 바닥 잡아서 꼭지까지 다 먹어야 30%인데 내 주식이 30% 마이너스면 이걸로 해지가 되겠지만 내 주식이 30% 이상 손해가 나게 되면 내 주식의 마이너스에 대한 해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락장 구간에 대한 공략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릴 테니까 관심에 한번 넣어 놓으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얘는 신한 WTI 원유 선물 ETF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ETN입니다. 자, 이 종목은 기름값이 올라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6월에 그리고 여기 8월 초에 기름값이 오를 거니까 이 종목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가에다가 반영되는 건 뭐가 있을까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보통 겨울에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얘가 여기 12월 여기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겨울 때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기름값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름값 올라갈 때 기름 내는 거 돈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돈을 좀 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아마 이번에 올라간다고 들면 한 9,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에서 15% 정도 드시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종목 코드는 500015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주도 종목을 좀 잠깐 보실게요. 대한민국 증시에서 시총 1등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1등과 2등이 누구냐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두 개가 뭐 하는 회사죠?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현대차하고 기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0개가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2개는 반도체, 2개는 자동차예요. 그럼 4종목을 합치면 자동차, 반도체인데 이 4개 종목만 합쳐도 우리나라 시총 전체의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주식을 안 한다는 건 주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내 포트의 절반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들어있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맛집이고 반도체 맛집인데 엄한 거 하고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절반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결정할 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삼성전자 얘네들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지수가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지수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반도체 노래를 불렀던 데가 언제냐면 올 초예요. 올해 초에 여기 1월달, 2월달, 3월달 조정시에 반도체 사야지 뭐 사냐고 내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반도체를 언제 여러분께 다 팔고 멈추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여름장이었습니다. 빨리 팔아먹으신 분들은 6월 중순 정도였고요. 올라왔다 올라올 때 여기 쌍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7월 9일, 10일, 11일에 다 팔고 나가서 반도체 당분간 건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7월 17일, 18일 날 인버스 배팅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야기했고 30% 여기 50% 배팅하고 그대로 밀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투매가 나왔는데 고점에서부터 얼마가 빠졌냐면 50%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8월 6일, 7일 날에 잡아서 단타 치자라고 했는데 여기 38,000원 찍던 날에 정리 끝냈습니다. 이 종목은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제가 시황을 올려드릴 때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의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종목 코드 091160입니다.
자, 코덱스 반도체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의 제가 구성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내가 과연 어떤 상품을 거래해야 되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 종목이 있는 것들, 내가 만약에 잘 못 고르겠으면 이 종목의 가장 핵심 섹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자, 보시죠. 이 종목에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어 있냐면 하이닉스가 27.7%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19%이고요. 한미반도체가 9.69%,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HPSP, DB하이텍, 원익, 주성엔지니어링, LX세미콘까지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ETF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살 건데 요거 코덱스 반도체 ETF 1억 내가 주문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구성 상품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27.73%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주문을 넣는 순간 자동으로 어느 종목에 들어가게 되냐면 SK 하이닉스에 2,773만 원어치를 매수하게 됩니다. 퍼센트 비중만큼. 그리고 삼성전자는 19.49%인데요. 그러면 얘는 1,949만 원어치 삼성전자 사요. 무조건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9.62%, 69%인데요. 얘는 한미반도체 여러분 969만 원어치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하이닉스 할까? 삼성전자 할까? 아니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나 뭐 사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종목 하나 사게 되면은 10개의 종목이 함께 내가 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할 때 굳이 개별 종목을 사야 될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하이닉스 막 올라가 삼성전자 못 가. 많이 봤죠. 하이닉스 한도 없이 가는데 삼성전자 떨어져. 많이 봤죠. 그런데 코덱스 자동차라는 코덱스 반도체라는 이 ETF 하나만 사게 되면 얘가 빠져도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 지수가 총괄적으로 함께 올라가면서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이런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할 기회들을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많이 갖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여러분하고 종목 상담 시간을 한 6개월씩 했었으니까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와 대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하지? 라고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게 아니 여기 좋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골라놨잖아요. 우리가 ETF는요. 여러분이 고르시는 게 아니고 제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목을 왜 잘 고르냐면 저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골라놓은 종목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고르려면 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ETF에다가 종목을 구성할 때는 우리나라에 난다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부터 전문가들이 모두 들어와서 이 섹터에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까를 골라놔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을 골라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직업적으로 분석만 하시는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만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찍어놓은 골라놓은 종목들만 여러분 방송 출연해서 누가 종목 추천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실제 얘가 요 산업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구성된 종목들 위주로만 거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이야기 드릴 때 그 섹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요. 저점 잡고 올라올 때 내가 요만큼 올라오는 요 수익을 낼 때 나는 뭐 하는 거냐면 ETF만 가지고도 거래하지만 플러스 여기 10개 구성 종목 중에서 차트 모양이 예쁜 놈을 그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거래하냐면 참고해보세요. 저는 지금 19년 차 매매자거든요. 19년 차 트레이더인데 저는 어떻게 거래하냐면 지수가 빠질 때 내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반도체 살 거야. 코덱스 반도체를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비중을 한 10%나 15%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저점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종목을 삽니다. 그때 저는 찍고 저점에 사는 게 아니라 찍고 양봉이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한 며칠 동안 분할 매수를 해놔요. 그러면 ETF는 계속 가고 있고 내가 사는 종목들도 뒤따라가요. 그러면 손해가 별로 안 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얘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중이라서 저는 이 조정장이 이렇게 일주일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덱스 자동차는요. 얘는 091180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구성 종목 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하시는 분들 밥줄 끊겨요. 그래서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상관없는 게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게 웃긴 게 여러분 왜 우리가 뭐 너튜브를 가든 경제TV를 가든 어디 강의를 가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라면서 성공팔이, 강의팔이, 책팔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별로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얘기를 하려면 자기 계좌를 깔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려면 등기권리증을 까고 얘기하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돈을 이렇게 하면 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도 강의를 통해 돈을 벌고 싶은 것이지 자기가 그걸 통해 돈 벌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험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저도 19년째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실패가 없었던 게 언제냐면 이렇게 대형주 ETF 위주로 거래하고 대형 종목 위주로 순환매를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손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안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선물옵션 하니까 주가 하락하는 거 잘 보잖아요. 올라가는 걸. 그래서 장이 빠지겠다 싶으면 저는 다 빼버려요. 더 가든가 말든가 저는 다 팔아요. 그냥 신경 안 써요. 무조건 다 팔아. 그리고 현금이 최고입니다. 애매할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만약에 다 팔았는데 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팔았는데 날아가면 못 먹는 거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건 못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좀 덜 먹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무너져서 마이너스 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코덱스 자동차 보세요. 예, 얘는 24.63%. 1억이면 얼마죠? 2,464만 원어치 산다는 얘기고요. 기아. 그럼 우리가 이걸 뭘 고민을 내가 덜어줄 수 있나요? 기아차 살까? 현대차 살까?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죠? 기아 살래? 현대 살래? 기아 살래? 현대 살래? 만약에 내가 플래그십을 사고 싶어. K9 살 거냐? 아니면 제네시스 G90 살 거냐? 고민되잖아. 둘 다 사면 돼요. 근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거 사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완성차는 현대차랑 기아밖에 없어. 근데 나는 부품주를 사고 싶어. 근데 부품주 중에 제일 비싼 거는 현대모비스거든요. 얘도 18.69%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완성차 2개, 현대 기아에다가 동시에 뭐야? 부품주, 모비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해요. 근데 또 봤더니 야 모비스 말고 딴 게 오르면 어떡하지? 아 여기 있어. 만도도 있고요. 현대 위아도 있고요. 금호 타이어도 있고 한원 시스템도 있고 SL도 있고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도 있다니까요. 10개 종목을 내가 다 안 사도 돼요. 이거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들한테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제가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이 나 주식을 하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은행에 적금 들라 그래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할 거면 ETF를 제가 딱 3개 알려줬습니다. 4개군요. 주가가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 올라가는 거, 주가가 빠질 때 인버스,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 4개만 알면 당신이 평생 돈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거고 돈을 못 벌 일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매 방법을 정말 친한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요렇게 움직일 때 요렇게 사면 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접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식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언제 설명할 거냐고요. 내일 저녁에 몇 시에? 6시에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돈 안 잃어버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상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찍어놓은 종목들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2차전지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는 건 제가 지난주에 나올 때 2차전지 갈 자리 남아있다 바닥이다라고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8월 첫 주, 둘째 주에 계속해서 2차전지 설명했는데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와 반도체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시총상위에서 전체 섹터에서 3번째, 3등이 뭐냐면 2차전지예요. 근데 얘가 지금 다른 애들 쉬어갈 때 시세가 반등을 하고 있지 상승은 아니고요. 반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은 한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오면 다 팔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1만 원에서 42만 원이면 만족합시다. 정리 끝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38만 원에서 39만 5천 원 사이 오면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에서 40만 원 오면 정리 미련 없이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미련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2주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볼 만한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별로 볼 생각이 없고요. 반도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지난번에 떨어질 때 우리 10,000원대에서 잡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올라올 때 11,000원, 11,500원에서 반을 팔았고 남은 거는 1,800원이 무너지면 익절 정리한다. 아니면 버텨본다라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깨지지 않고 올라온다면 저는 12,500원에서 12,700원에 전량 팔아먹을 생각이니까 1,800원이라는 익절가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레저 섹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조금 더 갈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8월 초에 여행 레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종목 코드는 22880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3,300원에서 3,400원 한 10%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서 다 팔고 나가시면 되겠고 개별 종목으로 뭐가 괜찮나요? 로 물어보신다면 하나투어. 여행주 괜찮습니다. 예, 우리 45,000원에서 48,000원 구간 매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얘는 53,000원에서 55,000원 구간 전량 팔겠습니다. 목표가 거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무지하게 많이 외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나올 때 롯데관광개발 얘기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작년부터 대박을 냈던 종목이고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 여름에 횡보할 때 여기 10,000원 밑에 살아있는데 얘가 얼마 가냐면 17,680원까지 76%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10,000원 밑에 살아 했더니 12,000원까지 20%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또 여기 마찬가지로 9,000원 초반에 매수해가지고 여기 1,500원, 11,000원에서 단타 한번 쳤고요. 이번에 떨어질 때 또 사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자리까지 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하나 찍어놓으면 몇 년 동안 울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 하나 골라놓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패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래하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J 대한통운입니다. 9만 원 초반만 오면 사라 이야기 드리고 다시 10만 원 초반 정도 오면 10%에서 15% 수익에서 단타로 차근차근 팔아 나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켜보셨을 때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 호흡에서 여러분이 CJ대한통운을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 내가 주문하게 되면 얼마 걸려요? 보통 하루나 이틀 만에 택배가 옵니다. 유럽은요 기본 2주고요. 길게 가게 되면 거의 4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택배망, 통신망 우리가 이렇게 운송망들을 깔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럽 자체적으로 하다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CJ 대한통운하고 업무 제의를 맺으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CJ 대한통운은 여러분 한참 올라갈 때 2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 번 더 눌렸다 조정 이후에 올라간다면 25년에서 26년도에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못 가도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중장기 좋다고 보는 회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도 제가 몇 가지 찍어 오긴 했는데 다 얘기하면 온라인 강의에서 내일 할 얘기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내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면 많이 빠질 때입니다. 하락장일 때. 그리고 내가 그대로 올라가는 장일 때 추격 매수는 가급적 삼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마땅히 살만한 종목이 없을 때 주로 뭘 선택하냐면 관망을 합니다. 경제TV 출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와가지고 종목을 얘기하고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 사지 말라고 2달 동안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는 내가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트입니다. 그러다가 마땅치 않을 때 기다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계속 밀었던 건 2차 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 다 조정 나오고 있고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2차 전지의 반등을 이야기 드렸고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반등하게 되면 시세를 다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주일 남짓 남아있는 시세 여러분 잘 취하시고 정리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와 반도체 코덱스 레버리지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요 한 3, 4거래일 정도 마저 사셔서 올라가셔도 수익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우리 안전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저녁 6시 정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내용 꾹꾹 눌러 담아서 알차게 전해주셨는데요. 여유롭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저녁 6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내일 저녁 6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9월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주와 ETF 매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섹터별 전망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활용한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저녁 6시 공개 방송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